지난 시간에 목욕지, 장생지 이제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병지, 사지. 그래서 두 개의 12운성 에너지들을 이렇게 대비를 해서 같은 자리에서 양간일 경우엔 이거고 음간인 에너지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두 개의 에너지를 같이 대비를 했습니다. 나한텐 즐거운 곳이 타인들한테는 외로운 곳일 수 있다. 나는 주목받지만 타인들은 나를 주목시켜주기 위해서 무대 뒤에 숨어서 뭔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그 12운성 강의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욕지는 일명 도화적 에너지라고 보면 거의 비슷하죠. 12신살의 도화하고 12운성의 목욕하고는 거의 한 90%가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목욕도화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없으면 나쁜 거냐.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죠. 아이고 내 딸이 목욕도화라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내가 이러한 목욕도화가 있었다니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다 같은 거예요. 방송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대 뒤에서 그 사람이 인기를 얻도록 도와주고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작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대에 안 서죠. 다른 사람들을 무대에 세워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립싱크를, 요즘은 립싱크 없는데 옛날에 립싱크 하던 가수들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척하면 실제 뒤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든가, 대본을 써준 사람들은 따로 있든가, 그런 것들이 드러내서 활동하는 거와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거에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도화, 목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면에 드러내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정도의 차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 구분이, 요즘에는 그런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의 구분이 요즘엔 좀 모호해요. 가령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자주 내밀고 있는 그분이 작사가인데 여자분, 김이나 씨인가요? 원래 작사가는 얼굴 들이밀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작사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무대 전면에 얼굴 내밀 일이 거의 없는데 그분은 작사가인데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신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서 합격, 불합격 자기 평가를 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스타 작가들도 되게 많아졌죠. 보통 작가들은 그 사람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도 몰랐는데 요즘은 작가들도 스타 작가들이 돼서 전면으로 그 얼굴을 내밀 수도 있는 거니까. 12운성의 음적 기운과 양적 기운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다. 각각의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같은 겁니다. 마치 군대 보직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가장 기피하는 게 기관총 사수, 박격포 사수 이런 사람들인데 짊어지고 다녀야 되니까 누구는 소총 들고 다니는데 나는 박격포를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내 군팔자 배렸다 이러는데 실제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막강한 부서가 중화기중대. 그래서 박격포, 기관포, 기관총 이런 거 매는 사람들이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이제 각자의 장단점의 차이니까 차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운성 관대지와 쇠지 이번 시간에 할 차례입니다. 이제 12운성이니까 12개의 에너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12운성법이라는 것은 절태법, 포태법, 12운성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2개의 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건데 천간 에너지가 지지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천간 에너지가 어떠한 기운을 갖는가에 대한 것을 사주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천간 지지 크로스 교차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천간 에너지가 발현되는가를 보는 거니까 상당히 이 12운성법은 예민한, 센서티브한 그런 그 계측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죠. 제가 비유 대마왕이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생 때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아시겠지만 아주 얌전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아주 말 잘 듣고 얌전한 아이였는데 근데 학교에 지금도 그러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대부분 다 여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늘 여자 선생님한테만 수업을 받다가 어느 날 저희 아마 담임 선생님이 뭐 임신을 하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동안 수업을 안 나오시고 다른 선생님이 저희 반을 맡으셨는데 남자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얌전해서 뒷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던 아이가 나였는데 뒤에서 저는 제 교과서에는 온통 낙서와 그림이 돼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잘하던 게 이 교과서를 던기면 여기 만화가 막 활동사진으로 돌아가는 거 있어. 저는 맨날 그걸 그리고 있었습니다. 맨날 뭐 비행기가 날아가고 로켓가 날아가고 막 지구가 폭발하고 막 악당이 나타나고 사람 그거를 매일 저는 그렸어요.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그리고 한 일주일 걸려서 작품 하나를 만들면은 슬픈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 교과서는 이제 모든 애들이 다 돌려봅니다. 이야, 걔가 또 이거 만들었대. 웃기는 녀석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남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남자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제가 관대지를 만났어요. 제가 관대지를 만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대기 시작하는 거야. 마구 까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고 야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전 뒤에 얌전히 있었는데 저요 저 시켜주세요 제가 알아요 날 시켜달란 말이야 막 이렇게 까불고 막 튀 나가고 선생님 앞에서 펄딱펄딱 뛰어다니고 막 가뜩이나 이렇게 웃는 얼굴이었는데 막 혀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더 웃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자동차로 치면 RPM 2000까지 올라간 자동차 뭐 이렇게 시동을 지금 엑셀을 안 밟고 있는데도 기본 RPM이 2000까지 올라간 자동차 같은 느낌으로 제가 레벨업 되어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까분다고 벌 많이 섰어요. 그 선생님을. 근데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남자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신다. 그리고 방방방방방방 뛰었던 것 같아. 꼭 그 느낌이 관대지를 만난 느낌 같았습니다. 관대지를 만난 느낌. 그러면 내 사주에 관대라고 하는 지지 에너지가 있다면 나의 기질에는 그런 관대적 에너지가 뭐 관대지를 명리학에서는 보통은 아주 까부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유 저 녀석 관대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그러면 까부는 기질을 보면은 관대 기질을 가지고 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사주 원국에 관대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참 같은 표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져서 가급적이면 저는 중립적인 말을 쓰고자 해요. 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말이 나오면은 반대편의 말을 같이 하여 중화를 좀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뭐 100% 노력한다고 중립이 지켜지지는 않는 점 저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대지에 대해서 명리학에서는 대체로 뭐 까분다, 질풍노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용기 있다, 패기 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관대라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꼭 관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막 피어오르고 있는 에너지들이 내 사주에 있을 때, 뭐 관대, 뭐 걸록, 뭐 이런 애들, 뭐 장생, 이런 에너지, 뭐 목욕, 뭐 이런 에너지들은 다 피어오르고 있는 에너지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목욕보다 더 발전한 게 관대지거든요. 목욕 다음이 관대이기 때문에. 이제 목욕은 뭔가 모르는데 막 까분 그런 것 같은 에로티시즘이 모르는데 막 벗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관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된 거. 근데 나의 어떤 지지의 성숙보다 좀 더 내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패기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우리 집 뒷산 북한산을 점령했는데 다음 산은 에베레스트! 막 이러고 막 외치고 내가 다음 주엔 에베레스트를 오를 거야! 다음 주엔 지리산을 오를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 지리산 뱀사뿔에서 이제 퍼져서 내려오겠죠, 이제. 이제 이런 느낌이 내 육체 에너지보다 정신 에너지가 좀 더 나가는 거. 이게 아무래도 좀 관대. 근데 보통 젊은이들한테는 관대적 기질이 필요하죠. 어떤 면에선. 가령 청소년, 청년인데 관대적 기질이 안 보이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죠. 너는 왜 이렇게 패기가 없니? 너는 왜 뭘 해보려고 안 하니? 근데 막 특히 이제 그런 관대의 반대 기질이 어르신 기질이잖아요. 어르신 기질. 관대의 반대는 어르신 기질이야. 그러니까 어르신은 어르신 기질이 어울리는 거고
청년, 청소년은 관대 기질이 어울리는 것이지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어르신인데 관대 기질이 왔어. 또는 대운에서 관대 기질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인생은 60부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측면도 또 괜찮은 측면이죠. 뭔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데서는 관대 기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관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 12운성이라는 거는 천간 기운이 지지에 어떤 글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천간의 에너지가 12가지 모습으로 변합니다. 같은 정화인데 12가지 정화, 같은 병화인데 12가지 미묘한 변화. 물론 그 12가지의 미묘한 변화라고 해도 물론 병화는 병화의 범주 안에 있는 거고 간목은 간목의 범주 안에 있는 거고 경금은 경금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뭐 간목이 지지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금으로 싹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네,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차용되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런 측면에서 이 12운성은 천간의 기운을 지지 환경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다루는 환경이다 같은 거죠. 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샤넬 코코가 코코 샤넬이 지금의 명품 브랜드를 만든 프랑스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령 코코 샤넬은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와 되게 아픈 그 가족사를 가지고 있고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1900년 초반대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이 했었던 것처럼 어떤 부자 귀족 남자를 만나서 그들의 어떤 애첩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했었고, 이게 일종의 그럴 때는 일종의 목욕 기질이나 연예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리했겠죠. 괜찮은 아주 능력 있는 귀족 후원자를 만나서 자신의 패션 감각의 후원을 받았어요. 예, 남자친구들이죠. 이제 유부남들이 되겠죠. 이 귀족들이죠. 그들에게 그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패션 감각을 살린 모자 가게와 패션 가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귀족 친구들, 귀족 남자 친구들 덕분에 귀족 사교계에 진출을 하게 돼서 그 귀족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이 명품이면 환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탁월한 그 디자인 미적 감각으로 그들을 위한 그 액세서리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코코 샤넬의 디자인은 처음부터 막 확 펼쳐진 꼭 활짝 핀 꽃이 아니라 피기 전에 약간 모던한 그 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거 봐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 보면 모르겠는데 두 번 보면 괜찮고 세 번 보면 아주 좋네. 뭐 볼메 같은 명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환경을 만나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격동의 시절에 러시아가 멸망을 하면서 러시아의 귀족들이 이제 유럽으로 대거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들이 짐을 다 놓고 내려와서 명품을 다시 새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코 샤넬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팔리더라. 격동의 시절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났다. 그래서 코코 샤넬은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 근데 만약에 코코 샤넬이 그냥 고아원에서 살다가 그냥 하층민 사이에 어울렸다면, 허황된 꿈을 꾸는 정신 나간 여자, 뭐 자기 분수도 모르고 허황된 꿈을 꾸면서 무슨 패션 어쩌고 저쩌고, 야, 네 옷이나 꼬매 입어 라는 환경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 에너지가 지지의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는 발휘할 수 있고 못 발휘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휘되고 저런 환경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구 선생님이 만약에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냥 흔한 패기 있는 정치가나 민족주의자 중에 한 명 뭐 정도, 뭐 잘못하면 종북 좌파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분이 되실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태어났더니만 민중의 영웅이야. 주류들이 다 사라진 곳에서 그래도 우리는 독립이다.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은 모두 독립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지조를 지키더라.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관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관대지는 워낙에 명리학에서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관대지의 느낌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빠르게 핵심 정리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원리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다 탈탈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천간 기준으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천간 기운들이 지지에서 어떤 글자를 만날 때 관대지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 표입니다. 갑목인 경우는 축토. 원국에 축토가, 갑목일주가 원국에 축토가 있으면은 내 원국에 관대지가 달려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의 다양한 성향 중에 관대 성향이 기본 장착돼 있다. 그러면 관대적 성향만 보일까? 우리 사람의 사주에는 뭐 12운성 기운만 해도 지지에 4개가 있고 대운마다 하나씩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또 12신살적인 기운도 있고 10성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러면 음간, 양간이냐, 갑을병정 중에 뭐냐, 12운성적으로 뭐냐, 12신살 중에서 뭐냐 등등에 따라서 아주 복잡한 성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람의 성격을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20여 가지의 식재료를 다양하게 버무려서 만든 음식, 오묘한 맛.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음식의 특징과 성격을 말하기는 어렵다. 고추가 들어갔으니까 매워요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100% 맞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대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내 사주 원국에 관대라는 기운이 들어있다면 그러면은 내 성격 중에는 패기 있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특히 관대의 특징 겁이 없이 진취적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내 안에 들어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사주에 관대라는 글자가 지지에 있음에도 원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아직 숨어서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거나 그 관대적 에너지를 억제하는 주변의 다른 에너지들이 누르고 있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갑목한테는 축토가 관대가 됩니다. 원국에 축토가 있는 갑목일주들이라면은 나한테 관대적 기질과 성향이 기본 장착돼 있다. 만약에 원국에 축토가 없는 갑목일주라면 올해같이 신축년에 운에서 관대적 기질을 가지고 오는 운이 들어왔다. 운의 힘이 세요? 원국의 힘이 세요라 그러면 당연히 뭐 원국의 힘이 좀 더 세겠죠. 원국은 천성적인 거, 운에서 오는 에너지는 후천적인 거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원국에는 너는 꼰대 이렇게 써 있어. 원국에. 원국은 보수 꼰대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대운과 세운에서 개방, 발랄, 뭐 개혁, 진보 뭐 이런 느낌의 에너지들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어떤 갈등을 하게 될까? 아, 원래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왜 콜라가 먹고 싶지? 아, 콜라타게 가서 춤을 추고 싶어지지? 아, 젊은이들하고 가서 놀고 싶어지지? 뭐 이런 느낌들. 아, 나도 왜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지지? 아, 전에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저 썩을 것들 쓸데없는 프로그램 하고 앉았네. 그러고 있었는데 왜 나 혼자 산다를 프로 보면서 내가 왜 웃고 있지? 뭐 이런 듯한 느낌이 그죠? 원국의 모습과 대운의 성향.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은요. 원국의 성향은 특히 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월지, 일지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그 중에서도 월지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치죠. 월지는 사회적 성향에 내가 휩쓸린 거니까. 근데 월지는 시간이 흐르면 바뀐단 말입니다. 반드시 대운에 따라서 특히 5번째 대운 정도 가면은 정반대 성향으로 가죠. 그래서 사람은 선천적인 기질을 받은 다음에 선천적인 기질을 받아서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인 후 작업을 통해서 조련되고 재련된다 같은 겁니다. 마치 공예품을 만들 때 압축 프레스에서 무슨 공예품을 철컹 하고 이렇게 막 인형을 탁 찍어냈어. 그럼 인형을 찍어. 그게 선천적인 인형인 거야. 거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줄로 다듬어. 막 표면을 막 다듬고 여기를 막 이렇게 휘고 팔다리를 막 이렇게 휘고 여기다 색깔을 막 칠하고 해가지고 되게 못생기고 부적절하고 자세가 안 잡히고 마무리가 잘 안 된 이 거친 인형을 다듬고 빠고 조이고 휘고 색칠하고 해서 아름답고 예쁜 인형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 성악설이 옳아요, 성선설이 옳아요 라고 하는 모습은 그죠?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학설이고 성선설은 태어날 땐 착한 놈이었는데 크면서 때가 탔다, 못된 놈이 되었다. 둘 다 정답이죠. 그렇게 치면.
어차피 선과 악의 개념은 사람마다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는 모르는 일이죠. 어느 나라에서는 김일성이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김일성이 천하의 왼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대운 5, 6번째쯤 가면은 완전히 반대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두 가지 에너지를 같이 경험한다. 같은 겁니다. 우주는 이렇게 맨날 섞어요. 이렇게 짬뽕으로. 순수성을 만들어줬다가 다시 하나로 합쳤다가 다시 또 흩어지면서 개별적 순수성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났다 합쳤다가 이런 식으로 합쳤다, 흩어졌다, 합쳤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자, 간목이 축토를 만났을 때, 을목이 진토를 만났을 때, 병화가 진토를 만났을 때, 정화가 미토를 만났을 때 등등 이런 모습이 천간 기운 대비 지지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보통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일간, 나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는 나로만 보지 말고 내 월간 기준으로 해서 또 지지의 12운성 어떻게 되나,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의 에너지가 지지해서 어떻게 되나 등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나는 잘 되는데 뭐 내 재물은 막 임묘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나는 잘 되는데 뭐 자식은 임묘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잘 되는데 뭐 내 공부 학문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보는 거니까. 참고로 이 관대와 쇠지를 같이 짝으로 보는데요. 관대가 용기 패기라고 한다면은 쇠지는 노련 성숙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표어를 뭘로 붙이냐면은 이 관대지의 표어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높이 나는 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이게 관대지의 표어예요. 그리고 쇠지의 표어는 뭘까요? 벼가 나이를 먹으면 고개를 숙인다. 벼가 나이를 먹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거는 쇠지의 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각자의 표현은 다 갖다 붙였을 때가 아니라 어쩔 때는 이 표가 맞고 어쩔 때는 이 표가 맞는 겁니다. 자, 관대지는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벌레를 잡는다. 단점은 일찍 일어난 벌레는 일찍 잡아먹힌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반대로 보자면은. 지지가 전부 진술충미에서 일어납니다. 관대지와 쇠지의 특징은 전부 진술충미라는 지지에서 일어나요. 근데 지지가 진술충미가 된다는 뜻은, 지지가 진술충미라는 것은 과도기, 변환기, 변곡점을 이루는 시기에 이 쇠지하고 관대지의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대지 하면은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편하죠. 이분 저 300에 나오시는 되게 잘생긴 배우인데 이게 좀 페르시아풍으로 이렇게 좀 서양 사람들이 요상하게 묘사를 해서 그러는데, 이 서양의 이게 이란의 황제죠. 페르시아의 황제. 영화 300에 보면은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거를 연상을 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나는 관대하다. 항복하면 내가 다 살려줄게. 뭐 이제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이게 약간 반어법 같은 느낌이죠. 니들 다 뒤졌어. 내 앞을 가로막으면 다 뒤졌어.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난 세계 정복할 거야. 이 같은 표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거 옛날 책에서 좀 따온 내용이라 요즘 시대의 표현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관대에 대한 이 설명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관대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관사를 임묘시키는 시기, 물의 무법성,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로 여기에 몇 가지 사항들을 써놨는데요. 규칙성, 관대는 형충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관대를 형충 때리려고 그러면 반발이 좀 심하거든요. 자, 음간의 관대지는 음간양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간의 관대지하고 음간의 관대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양간의 관대지가 지금 우리가 12운성을 얘기하고 있는 이 주요 사항들은 사실 다 양간의 관대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음간에 대한 관대지에서, 음간이라는 거는 뭐 정화, 뭐 기토, 뭐 신금 이런 거를 음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을목 이런 거를, 뭐 개수 이런 게 음간이고, 뭐 간목, 병화, 무토, 뭐 경금 이런 게 양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양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합하고 음간에 대한 설명에서는 약간 변형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음간에서의 관대지는 음간양인이라고 합니다. 음간양인, 정식 명칭은 음인이고요. 그냥 우리가 헷갈리니까 필요상 그냥 양간양인, 음간양인. 그러면 정화는 지지의 미토를 가지고 있을 때, 을목이 지지의 진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뭐 신금이 지지의 술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음간양인이 돼요. 제가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음간의 관대지는 음간양인이다. 음간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세다 같은 거예요. 뭐 비유를 제가 이렇게 해놨죠. 뭐 양간양인은 미국 소련의 군사력 같은 거고, 뭐 정규전, 전면전 할 때 누가 더 세가 센가 같은, 누가 더 패기가 높은가, 누가 더 큰 소리 치나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음간양인은 꼭 이스라엘, 한국의 군사력 같은 느낌이죠. 이스라엘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 주변에 아랍국들이 그냥 다 아작이나 버렸죠. 세상에 나라는 요만한데 군사력의 질은 엄청나. 일당백으로 싸워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음간양인들.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군사력은 설사 중국하고 전면전이 붙는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같이 골로 갈 수는 있다 정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뭐 중국, 소련, 뭐 지금 러시아죠. 뭐 미국 이런 군사력은 양간적 군사력이라고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속을 따지는 음간적 군사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뭐 둘 다 어느 정도 섞여 있겠지만. 참고로 관대지가 편관 칠살을 임묘하는 특성이 있어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칠살, 즉 편관이죠. 편관. 천간에 편관을 임묘해. 나쁜 놈이 나를 혼내주러 오다가 그만 꼴랑 빠져. 내가 관대지에 앉아 있으면은. 무슨 느낌이야?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털었는데 그만 전멸해버렸다. 거기는 죽음의 자리였다. 우리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바로 죽을 자리였다. 러시아한테는 그 자리가 관대지고 프랑스한테는 임묘지, 죽을 자리였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